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문제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셨던 이론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해나갑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착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정착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12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토지와 관련된 4개 공법 규정과 건축물과 관련된 2개 규정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최근 개정된 사항들을 고려해서 기출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1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8문제에서 9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약칭해서 개발법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LH 사태와 관계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광명시흥지구가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 사업해 나가는지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이 되게 됩니다. 여기 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자주 출제되던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쉽게 4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에서는 비슷한 절차가 적용되다 보니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개발법이 헷갈리신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을 우선 정리해 놓으시고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을 정리한 이후 국토계획법의 체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히셨다고 하면 그때 개발법을 잠깐 보시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바로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약칭해서 정비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는데 많이 공부해도 2-3문제 정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항들을 다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고 기본적인 것을 우선 하시는 게 충실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번째 법령으로 농지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농지법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 주택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잘 숙지하시면 쉽게 5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축법을 한 5회독 정도 함께 했는데 불구하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 점수 잘 안 나오더라. 그래서 5회독을 했는데 불구하고 건축법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멈추시고 주택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개발법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을 충분히 잘 숙지하면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6문제에서 7문제 전부를 맞추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맘먹고 잘 정리하게 되면 출제되는 문항을 대부분 맞출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러한 것들이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정리되게 되면 수월하게 합격할 점수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2차 시험과 관련되어서는 합격 전략으로 5, 6, 7을 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법에서 50, 공시세법에서 60, 중개사법에서 70.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2차 과목 중에 공인중개사법의 가성비가 아주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는 우리 잘 가르치는 교수님 수업 따라가시면서,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 일주일 사이에 공인중개사법에 꼼꼼히 시간을 들여 투자하시게 되면 얘가 80점 또는 85점까지도, 심지어는 90 맞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리를 깔끔히 해놓으시게 된다면 분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 6, 7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 세우시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많은 점수를 할애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공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출문제는 문제 풀어 나가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168페이지 찾으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기반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과 광장은 그 종류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상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번 화물터미널, 2번 공용차고지, 3번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 휴게소, 그런데 5번 교통광장, 끝에 광장이라는 말 쓰게 되면 이것은 광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분류가 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설에서 도로와 관련되어 7가지 세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십니다. 보셨습니까? 보셨다고 하면 이 도로와 관련되어 고속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로 도로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세분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오지 쓴다에서 보시면 걔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로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제 1번 기반설에 관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는데, 여기 기반설은 우리가 인프라라 부르는 것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생활에 전기, 수도, 도로, 학교, 종합병원 없이는 생활하기 곤란하죠. 그러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인프라라 하고 그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역 도시군 계획설 사업, 니은 도시개발 사업, 디귿 정비 사업, 이 세 가지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내용을 뜻하는 용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일부 동물해 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식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란 말 보게 되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나야 되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무엇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등을 결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지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속의 표현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무엇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우리 수업 시간 중에 다방에서 커피에 설탕 프림 타 드시는 이야기 들은 적 계시죠? 제가 그런 커피를 수업하면서 여러 잔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1인 1차 차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 지역이고요. 그러한 용도 지역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용도 지구는 커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탕, 프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신다고 하면 나는 설탕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용도 지구가 들어가 줘야 되고 이는 용도 지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공장 많이 만들어야 된다, 기반시설 많이 만들어야 된다,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시에 또는 서울에 지하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게 도시 생활할 수 있죠. 그 지하철은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기반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국토계획법이며, 이러한 기환경을 집행함에 있어서 규모 크고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었고, 2번은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도시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집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은 바로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저 특광시군에 속해 있는 관할구역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1, 2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 변경함으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살고 있는, 또는 앞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도시적으로 지정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비도시적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국지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정,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인프라, 그것을 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3, 4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6번은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입지규제 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주변에 아파트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광명시흥지구 그러한 곳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삼각지 일대에는 입지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미군 용산 기시가 완전히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은 입지규제 제소 구역 계획에 따라 개발하게 됩니다. 올해 7월 달에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법령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집행하게 됩니다. 반면 소규모 기반설의 설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기반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이라는 것을 각각 볼 수 있는데 그 시립병원, 국립병원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고요. 서울에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서울시장에게 허가받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꼭 정리해 주실 것이 올해 개정된 성장, 관리, 계획, 구역과 성장 관리 계획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의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곳에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 우리 키가 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땅에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땅에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성장이죠. 그러한 건물 개발을 기환경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 하고 그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반설 연동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기반설 설치 계획, 그리고 저 기반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러한 것들을 개발행 허가와 관계되어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개발행 허가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하고 이러한 개발행 허가는 모두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장 군수의 관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자,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자 모두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되어서는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로 관할 관청이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시면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인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171페이지에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역도시계획 보기 전에 항상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양대 축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국토계획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행정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다시 살필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비전, 꿈에 해당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도로 등을 설치하게 된다면 또는 지하철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지하철이나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지하철 등의 설치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이런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하는 경우는 각각 3개씩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거나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면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이라면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예외적인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늘 자주 시험에 나오는 수립권자, 예외적인 수립권자에 관한 지문이 되게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만약 이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설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여기 공청회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된 제도로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3번에 걸친 공청회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5개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딱 3가지더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4번입니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3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가 승인하면 승인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을 실제 설치한 자는 승인권자가 설치한다? 수립권자가 설치해야 된다. 수립권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저 수립권자가 일반에게 30일 이상 공람시켜줍니다. 공람은 공고 열람이죠. 그래서 이 공람은 국토가 공람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와 가까운 수립권자가 직접 공람시켜주는 것이지 국장이 공람시켜준다, 공고 열람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잡아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만 차장성 검토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공고 열람과 관련되어서는 우리와 가까운 특광시군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타상성 검토, 공고 열람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정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합의를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지도이사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게 조정 부탁한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국장이 지정권자인데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면 관할이 잘못된 것이죠.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 요청으로 요청 추천했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때 도지사는 단순한 수립권자이다, 승인권자이다. 승인권자이죠.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자기가 승인한 것, 다른 사람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지도이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이때는 도의사는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2번 옳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없다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법과 관련된 부정문은 열의 9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납니다. 지금처럼 없다로 끝나면 열의 9은 틀린 지문으로 박혀놓습니다. 보통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출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없다만 찾더라도 아마
시험 중에 두 문제 정도는 정답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 보게 되면 틀린 함정에 해당된다. 그런 포인트를 가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이고 이렇게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일부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없다를 놓으면 19번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시도, 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된 절차로서 옳은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있다를 없다로 바꾼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3번, 답은 3번이죠.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청회 대상이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국토였습니다. 국토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공간 구조, 기능 상호 연계하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죠? 그래서 우린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국장이 광역계획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예외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각각 3개 받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거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요청하여 국토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잘 정리해 놓으면 출제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의 3도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개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4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 예외적 수립권자까지 포함하여 수립 시에 필요한
공청회 등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광역객권증화 수행자는 누구이다? 국토이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